안녕하세요. 자, 문제 1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토지형 합리화 등을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일단은 용어에서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두 가지 딱 생각해야 돼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두 군데 다 틀렸죠. 일부를 전부라고 했고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을 했어요. 2번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 가지가 있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도정법이란 정비 사업 세 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말하고요. 3번 용도 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문제 정지를 도모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것까지는 잘 나가고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 결정이 아니고 도시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지역 그러면 세 가지가 딱 나와죠.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과 공공문제 정지 중복되지 않고 도시 관리계획 결정한다. 지구 그러면 지역에 있는 강화 또는 완화 그리고 도시 관리계획 결정. 구역 그러면 지역적의 차를 강화 또는 완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4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거원별 용도를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 무슨 계획이요? 관리계획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 위해서 필요한 계획인데 이게 도시관리계획의 6번입니다.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 부족할 게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했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원별 용도를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거원별 용도를 강화 맞습니다. 1번 답은 5번입니다. 2번입니다. 공법상 각종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며 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 순서 기억해야 돼요. 맨 위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국가계획이 있고 국가계획 밑에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밑에서 다시 도시계획은 다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순서 이러고 나옵니다. 광역과 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맞아야 되고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 우선하고 기본계획은 광역이 맞아야 돼요. 서로 다르면 광역이 우선하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광역이 맞아야 되는데 다르다 하더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 좀 잘 알아야 돼요. 2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이 두 개 있는데 뭐가 있어요? 기용. 기가 뭡니까?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그게 거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본다. 5가 되세요. 3번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한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 하의하며 결정 신청받은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 고시해야 된다. 3번은 틀렸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시장군수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본인이 위반한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원명과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시장군수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시장군수가 심의 거쳐가지고 직접 결정하지 도지사한테 신청 안 합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있는 걸로 본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는 국계법령상 그랬죠. 2번 문제는 국계법령상 그러고 부동산 공법상 그랬죠. 국계법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요. 도시개발법 시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만드는데 개발계획에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는 어디에 있어요? 실시계획 있습니다. 실시계획. 이 실시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작성이 된 것이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누구 찾아가서 지정권자 찾아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지구단위 계획도 그대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실시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 계획은 만들어진 거고, 실시계획 작성, 지구단위 작성, 실시계획 인가 고시, 지구단위 결정 고시가 됩니다. 그 4번도 옳은 표현이고, 5번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국계법 위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걸 본다.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는데 그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있더라. 그러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5번도 5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문제 3번 국계법령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 데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 용적률이나 자연녹지 100, 2종 일반주고 2종 일반주니까 100, 150, 200, 250, 250이겠네. 생산관리는 80, 전용공업은 300. 그러면 니을, 리은, 기역, 디귿. 답은 3번입니다. 용적률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거운별 용도를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암기해야 돼요. 4번입니다. 국토, 국자 빠졌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도시관리계 위반할 경우 주민 참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 위반할 수 있다. 주민이 위반은 못합니다. 위반은 못하고 위반 제한은 할 수 있어도 주민이 위반은 못합니다. 2번 도시관리계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당의 제한을 도시관리계 위반에 반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에 있어서 도시기관에 자문을 거칠 수 있다. 평소에 예를 갖다 평소에 우리가 많이 안 봤으니까 익숙하지 않죠. 그럼 패스하고 3번 도시관리계 위반 제한자는 당의 도시관리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이 전부 부담이 된다. 여기 에어컨 좀 틉시다. 앞에 너무 더워. 3번 도시관리계 위반 제한자는 당의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부담해야 된다. 이러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한자와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죠. 제한자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는 아니. 4번 국토부 장관, 시도, 시장군수는 도시관리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되며 주민 의견 드려야죠. 이를 위반한 도시관리 결정은 의견 안 들었던 얘기죠. 위법하며 법에 어긋나죠.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다. 취소 사유라고 했어요. 당연무효라고 했어요.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 5번 국장, 시도, 시장에서 위사 제출된 도시관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로부터 며칠 내에 통보 반영한다 만다 며칠? 60일입니다. 60일. 14일 이상 열람해서 의견 듣고 열람기간 만료로부터 60일 내 반영 여부 결과 통보합니다. 그럼 나머지 거 싹 틀렸으니까 2번밖에 안 남았죠. 그럼 결론은 2번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 위반 제한할 때 위반 제한받은 자는 제한을 도시관리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도시계획원의 심의가 아니고 자문 그럽니다. 자문. 심의가 아니고 자문. 그래서 지금 우리 공법에서 자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2번 빼고 나머지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심의가 아니고 자문. 저기 도시개발법 가면 자문 한번 또 나와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중행장은 국장한테 요청하고 시군구는 시도지사한테 요청하고 시군구가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때 시군구 도시계획의 자문입니다. 자문. 거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는 자문이 옳은 편이에요. 그래서 4번이 2번입니다.
5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용도 지역에 대한 선명이 다 틀린 거. 1번 전용주거지역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1종, 2종 분류하고 일반주거는 층수에 따라 1, 2, 3종 구분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단독 공동이죠. 단독 공동. 그래서 1종, 2종이고 일반주거는 저층, 중층, 중고층 해가지고 층수에 따라서 1, 2, 3. 1번은 오른표. 2번 국계법 시행령상 준주거 건폐율 최대 한도는 준공업에 비해서 낮다. 도시계획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준주거 건폐율 최대 한도가 얼마입니까? 70이죠. 준공업도 70이죠. 낮다가 아니고 둘은 같다죠. 같다. 2번 틀렸네. 3번 농업임업 어업 생산에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적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포인트가 뭡니까? 농림적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생산관리. 4번 택지개발 촉진법위에 택지개발지로 지정고시 되면 자동 뭐가 돼요?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를 봅니다. 5번 도시지역에서 도로법 일부 규정 접도격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용도지역 21 용도지역 지정목적 짝 깨고 있어야 되고 건폐율 용적률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4번 같은 내용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배웠죠.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 목적 이웃하는 용도지가 같을 때는 매립 준공 인간의 이웃 용도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도시개발계 결정 절차에서 지정해야 된다. 두 번째가 도시지역 결정 고시로 보는 특례 5개 쫙 깨야 돼요. 항만격이 도시연적, 어항격이 도시연적,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초능개발 사업구역 이전구역,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인데 도시개발구역은 주의할 것은 취락지구하고 지구단위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리재간에서 관리재간에서 농업진흥이 지정하면 농림지역의 결정고시, 관리안에서 보전산의 지정고시 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결정고시. 도시재간에서 두 가지입니다. 도로법 접도격 적용 안 하고 또 도시재간에서는 농지법 8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적용 안 합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받아야 안 받아야 그러면 도시지역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받습니까? 안 받죠. 녹지지역 안은 농지로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는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6번입니다.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문화재 쭉 가게 되면 뭐가 기다려야 돼요? 보호, 보존. 보호, 보존 기다립니까? 그건 안 기다리고 뭐가 기다리냐? 미관유지네요. 그럼 얘는 역사, 문화, 미관지구입니다. 역사, 문화, 미관지구. 틀렸어요. 2번 자연취락적 행위자는 국계법 시행령, 집단취락적 행위자는 개특법. 3번 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할 때는 당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과 미관을 추가 세분하는 특정 용도 세분할 수 있다. 경미특, 경미특. 시도 대도시조를 세분할 수 있는 것 경미특, 경과 미관 특정. 4번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말하는 중요시설이란 국방상 중요시설,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보존을 제하지 않는 건물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도지구안의 건축자인데, 자, 맞아, 5번까지 맞아 봅시다.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는 도시 관리가 정하는 최고한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용도지구안의 건축자니, 제일 먼저 우리가 방화지구는 건축법, 축하, 공연, 그 다음에 고도지구가 도시관리계, 공항시설보지구가 항공법, 자연취락이, 대통령령, 집단취락이, 개특법, 개발진흥지구가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나머지는 조례인데 보존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보존지구 외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다니까. 지금 4번이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조례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보존을 제어하지 않은 건물로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물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결론은 1번이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7번입니다.
국회법령상 기반시설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만 나열한 것. 틀린 것 1번.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및 광장은 세분할 수 있다. 이거를 줄이면 뭐라 그래요? 도, 광, 자. 세분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도, 광, 자. 엊그제 한 사람이 강릉 가가지고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생들은 제가 말하면 좀 안 믿는 모양이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겁니까? 거기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나옵니다. 도, 광, 자. 순간 지나가면서 찍었어요. 보니까. 신기하더래요. 이 얘기는 진짜 있어가지고. 강릉에 가면 도광자가 진짜 있습니다. 도광자. 기억은 맞네요. 그러면 기억은 맞으니까 1번, 2번 탈락되고 니은. 이거는 항상 하면서 빼내야 돼요. 공동 관리자는 1년마다 공동의 안전 및 유지 관리기를 대리인처럼 수입시킨다. 계획은 몇 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만들고 안전 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고 유지 관리 계획 5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만들고 계획 만드니까 5년. 니은은 틀렸네요. 그러면은 4번이 탈락됐네. 디귿. 국가계획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사업주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O의 X요? O. 그러면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자동 5번입니다. 5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 신청받은 도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고 2년 내 해제 결정이 아니고 1년 내에 해제 결정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중에서 세분되는 거 도강자 아까 암기 좀 해주고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 관리는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구수가 관리합니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명한 점 함께 부담하되 관리자가 면적을 고려해서 정해주고 연 2에 분할 납부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5년마다 유지관리기 만들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하고 광역시설은 광역시설 설치관리 원칙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을 따르되 예외 1번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구수가 협약체결 협의회 구성 설치관리 할 수 있다. 2번 시장구수는 협약체결 협의회 구성이 안되면 도의사가 설치관리 할 수 있다. 3번 국가계획을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특수 목적법을 설립해서 설치관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 니을은 내용이 좀 많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 지자체장은 시설 결정고시하고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됐다든가 설치할 필요성이 없으면 그 사실 지방에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지방에는 90일 내 해제 권고합니다.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1년 내 해제 결정 고시합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일반적인 시장군수는 본인이 해제 결정 못하니까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 도의사는 신청받고 1년 내에 해제 결정 고시해야 한다. 다시 지자체장이 지방에 보고하니까 지방회가 90일 해제 권고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는 6개월 내 안 된다는 사유를 소명 그래서 해제가 안 된 것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 다시 이 시설을 국장이 결정하고 중행장이 설치하기로 한 것은 그 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 답은 5번이 됐고요. 8번 자, 국회법령상 도시계획 시설 설치 틀린 거 1번 행정청이 아닌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얘도 은근 나옵니다. 어디 감편에서 또 나왔어요. 이게 시행자 처분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시행자가 행정체면 그냥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은 직권상급관청입니다. 직권상급관청. 근데 우리는 주로 묻는 게 비행정체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해야 된다. 2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에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시설에 인접한 인접이 나오면 뭘 찾아내야 돼요? 일시 사용 수용이 아니고 일시 사용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인접한 일시 사용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돈을 수용 허가할 경우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에 별도 사업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절차는 없어요. 행, 비행 따지면 안 돼요. 행정청이든가 말든가 좌우지간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뭐만 받으면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무조건 사업 인정 고시 받은 걸로 본다 그래야죠. 3번 틀린 표현과 4번 사인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 3분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을 동의받아야 된다. 사인 그러면 개인입니까? 개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를 제외한 개인이
사적 주체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려고 이제 수용생 하겠죠. 수용권 남용 방지에서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독립받는다. 5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 공사를 완료할 때는 국토부에 인증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본을 작성해서 시도 대도시장에 준공검을 받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권자.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공사라고 이거 공사라고 승낙은 누가요? 국장, 시도, 대도시. 준공검사는 누가요? 국장 빠지고 시도, 대도시. 틀린 것은 3번. 문제 9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중에서 가장 긴 거 찾으면 돼요. 몇 번이 제일 그래요? 여기서 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로 마음의 자. 30cm가 아니고 뭐가 길어 보여?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 알긴 압니까? 처음으로 가는 날까지 마지막 날인데 이제 마지막에 10월 달에 특강 한 번 있는데 그거 안 듣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가기 전에 데이터별로 한 번 하고 가세요. 솔직하게. 가는 날까지 끝까지 꼭 다물고 있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업하다 무슨 일 터지면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 이러지 말고 평소에 얘기 좀 많이 하라고 얘기 좀 대화도 좀 하고 나중에 봐봐 연락 안 할 것 같지만 급하면 누구 찾아갈 거예요? 급하면 전에 급하면 누구세요? 저기 애드프로 다 했는데요. 근데 어디 다 했는데요? 맨 앞에 왼쪽에 수업 시간에 그 대답은 안 하지만 껌 씹고 있는 학생 한 명 있었잖아요. 그러고 얘기할 겁니까? 평소에 얘기 좀 해야지. 그래서 9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 정도는 우리가 보너스로 개념이 읽어보면서 봐봐 1번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얘기요. 2번 도로를 둘러싸는 일단의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 토지 규모니까 이것은 한 블록 크기입니다. 가로 세로 몇 이것도 구체적인 거고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이것도 구체적인 거고 교통처리 계획 자해적인 되는지 얘기했잖아요. 뭐 우회적인 되는지 일방인지 쌍방인지 구체적인 거고 토지 용도별 수요 공개에 관한 사항 이것은 서울시 전체 앞으로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주거용이 얼마 필요하고 상업용이 얼마 필요하고 공업용이 얼마 필요하니까 어디 보자 어느 지역을 갖다 이만큼 개발해서 공급해주고 이런 걸 어디서 나온 얘기요? 도시 기본계지 기본계. 토지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몰랐다 하더라도 뭐뭐에 관한 사항 이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뭐뭐에 관한 사항 그런 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입니다. 10번입니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10번 문제 모르면 솔직히 간첩이에요. 간첩. 솔직한 얘기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것은. 옆에 사람이 몇 번 사는가 한번 잘 봐봐요. 자 1번 절토, 성토, 정지, 포장된 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 행위와 공수만 매립한 행위 이걸 뭡니까?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죠. 2번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건, 물, 토, 건물, 토 이게 개발행위 토가 뭡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토가 뭡니까? 토석의 채취 토가 뭐고 토지 분할인데 이 형질 변경하고 이 토속 채취인데 둘 가지고 지금 건물 토 이 5가지가 뭐예요? 5가지가 개발행위 허가예요. 개발행위 허가.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 자 지금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산이 있고 여기는 산이 있고 산이 있는데 여기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 2개 캐냅시다. 이거 뭡니까? 토속 채취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무슨 허가 받아요? 토속 채취 허가 받습니다. 토속 채취 허가는 개발행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요? 개발행 허가 받는 거요. 이 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러고 바위가 2개 있는데 바위 2개를 깨내는 거예요. 뭡니까? 토속 채취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무슨 허가? 토속 채취 허가. 똑같아요. 토속 채취가. 근데 이번에 이거 왜 캐느냐 봤더니 이번에 이 산 이렇게 깎아가지고 산 싹 깎아가지고
여기에 또 뭐 한다고? 대규모로 택지를 조성하겠다. 택지 조성한 거 이것은 뭡니까? 토석 채취가 이것은 토지의 형질 변경. 자, 바위를 왜 캐느냐? 주 목적이 돌멩이 캐는 주 목적이 아니고 뭘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해서 뭐 한다고? 토석 채취한다고.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를 안 받는다고 해석한 사람이 몇 있더라고. 안 받게 왜 안 받냐고 받아야지. 얘는 토석 채취 허가 받는 것이 아니고 뭐 받는다고? 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무슨 허가? 형질변경 허가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잘 들어요.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가 토석 채취 허가 받습니까? 형질변경 허가 받습니까? 라고 안 물어본다니까.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개발행위 허가 받냐 안 받냐? 허가 받냐 안 받냐? 토석 채취도 개발행위 허가고 그래봤자 개발행위 허가고 형질변경도 개발행위 허가라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니까. 단지 이쪽 허가 받냐 이쪽 허가 받냐 이 차이점이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양식 보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양식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칸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시장한테 가가지고 시장님 개발행위 허가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서로 들고 가는데 첫 번째 양식 뭐인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양식에 뭐가 있냐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은 이게 안 나와요. 건축물의 건축은 표시가 안 됩니다. 왜? 이것은 건축법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또 토석의 채취, 또 토지의 분할, 또 물건 적지 이런 게 있으면 표시를 토석 채취하려면 어디다 표시한다고? 여기에다 이러고 표시한다고. 나는 토석 채취하고 해주세요. 근데 형질 변경 하려면 어디다 표시한다고?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여기다 표시하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봤자 너는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 허가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허가를 받습니다. 3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이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죠. 근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요. 근데 그 다음 함정 있죠. 전답 상호 간에 이르면 전답 상호 간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그럼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고. 4번 녹지지에 관해서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의 울타리 파가 아닙니까? 물건을 한 달 이상 쌓는데 어쩐다? 허가를 받으라. 5번 토지계획 사업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좀 허망한 거야. 허망한 거. 여러분이 허망한 거예요. 제가 허망하다고. 1년 동안 뭐 했는가? 항상 개발행위 하게 되면 개발행위 하게 되면 개발 행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발 행위는 뭐가 있다고? 평소에 했듯이 물, 그리고 건물, 이게 개발 행위고, 개발 행위를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뭐가 있더라고?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뭐 받아야 돼요? 실시계획인가.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인가. 정비 사업은 도정법에서 사업주행인가.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뭡니까?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얘들 무슨 표현 안 쓴다? 허가라는 표현을 안 쓴다. 비도시계획 사업은 뭐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 이거 수도 없이 많이 설명했는데.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라는 표현을 못 쓰고 비도시계획 사업만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시험을 떠나가지고 합격에 실무를 할 때 이 내용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공법에 공짜도 몰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번에 5번. 근데 5번 지문이 시험장 가면 이게 거의 매년 나요. 거의 매년. 도시계획 사업인 개발은 절대 뭐가 아니다? 허가가 아니다. 근다고 허가 안 받고 그냥 하냐?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허가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실시계 인가받고, 사업시행 인가받고. 그래서 5번이 허가사항이 아니었고요. 11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기반시설 부담계획입니다. 1번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때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뭔가 좀 이상한데? 개발에서 부족이 예상된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이냐 아니면 가능이냐 이게 나뉘어야죠. 곤란하면 어디로 가야 되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보내고 가능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뭡니까? 너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2번 국토부 장관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할 때 중앙도정의 심의가 거쳐야 된다. 심의는 상식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이 얘기요. 누가 합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갑니다.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의 심이 나올 수가 없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려면 뭐하고 고시한다. 심의하고 고시한다. 심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민의 의견 청취.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 심의, 고시 두 개는 상식이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 기억해야 되고. 3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며 이를 도시관리계에 반영해야 된다.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계 그 자체가 도시관리계 3번 아닙니까? 당연히 도시관리계에 반영해야 되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을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만 이상. 속지 말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을 누가 정한다? 국장. 몇 년? 몇 프로? 2년 20%. 오늘 아니면 평생 대답할 기회도 없어요. 앞으로는. 언제 뭐 떠볼 일 있습니까? 오늘 뭐 끝나는 건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국장이 정한다. 2년 20%.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국장이 정한다. 10만 이상. 암기 딱 해야 되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납부의무자가 재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2년 범위 연기, 1년 범위 분할 납부. 바뀌었죠. 나눈다. 분할이 둘. 나누면 둘. 그러니까 분할이 2년이니까 연기가 1년 돼야죠. 답은 3번이고요. 12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취득 시부터 2년간 농업 목적 이용해야 된다. 2년짜리 알력이 있지 말아요. 5년짜리에 현상 보존이 5년이고 주택 임대사업이 5년입니다. 임대사업이 기타니까 현상 보존과 주택 임대사업 그게 5년. 4년짜리가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 사업을 이용하려고. 그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또 구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세 개가 4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년이다. 자기의 거주형이든 농업, 임업, 어업, 수산업, 축산업, 또 대토, 복지편의 그것들은 전부 다 2년. 2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용 의무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맞는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몇 개월? 여기서 상당한 기간 숫자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명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발음이 1, 2, 3, 4, 5 뭐하고 비슷해요? 3하고 비슷하니까 몇 년이었지? 3개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3개월 이내 기간을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데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다.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을 부과한다. 여, 인, 기, 방, 5, 7, 10. 임대 7 맞아요? 4번 시군구청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에서 이행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 이행하는 부가 증가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국토개혁법인데 국토개혁법은 1년에 한 번씩, 건축법은 연 2회 이내, 농지법 한 번씩, 건축법, 농지법은 한 번씩. 말하자면 국계법하고 농지법이 한 번, 건축법이 연 2회 이내. 4번이 틀렸네.
5번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권을 부과하는 즉시 중지하되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했던 것은 징수합니다. 틀린 것은 4번. 13번입니다. 토지구역구역 지정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시장군수가 토지구역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국장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토지구역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장이 토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한마디 해야지. 내가 바쁘다. 내가 바빠. 오지마 오지마. 시장군수는 누구 찾아가라고? 저기 시도 찾아야 시도. 왜 국장 갑니까? 국장한테 명색 요청인데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요청하는 거요. 각 부 장관들이. 1번 틀렸어요. 2번 농림지역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된 경우 광역 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지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녹지지역하고 자연 녹지 이거죠. 생산 녹지 도시적 외 구역 지정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죠.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됐다. 그러면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됐으면 광역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 광역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때는 어디 한다고? 자연 녹지하고 개 관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도시지역 외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농림이 들어있으니까 농림에다 구역 지정하려면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돼. 수립이 안 되면 지정할 수 없어요. 수립이 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어른편이고 3번 토지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 되지 않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 본다. 면적은 330만 미만이다. 이게 뭡니까? 삼실 2개 5330 2개 아닙니까? 개발계획 2년입니다. 개발계획 2년 숫자도 330만 미만 딱 나왔고요. 4번 국계법 의해 취락지구 개발진흥지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광역 기본계획이 있든가 말든가 면적이 맞든가 말든가 막 지정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죠. 그게 취, 개, 지, 균. 취가 뭡니까?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 지구단위 계획교, 균,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 그러니까 얘도 어른편이 되고 4번, 5번 자연녹지 지역에서 토지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은 10,000 이상이 된다. 이건 암기해야 돼요. 주거, 상업, 자연녹 생산지 10,000 이상, 공업은 30,000 이상, 도시지역 밖으로 가게 되면 300,000 이상, 밖에서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200,000 이상. 14번입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한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받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겁니다.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하죠. 국가 지자체를 제외하고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걸 제외하고 한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의 1을 동의받는다.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와 총수 2분의 1을 동의받는다. 자, 옳은 겁니다. 자, 면적 산정할 때 국공이 포함하는 제한다. 국공이지 포함.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이 여러 명이 공유하면 대표 공유자 1명이에요. 대표 공유자 1명. 각 공유자를 소유자 1명이 아니고 다 더해서 1명만 소유자다. 3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단구 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련 법률 등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공단구 후가 아니고 공단구 전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4번 구역 지정 제한되기 전에 동의 처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처리한 사람도 동의자 수에 포함.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동의 처리한 게 바보지 바보. 동의자 수에서 빼야 된다. 5번 국공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법정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하면 국공인이 관리청 동의받으라. 이게 평소에 말했던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인 관리청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의 1을 동의받는다.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그러지 않는다. 동의자 수 산정과 면적 계산은 첫 번째 국공유지 포함. 두 번째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 한 명.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납공을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공납공을 전 소유자 기준하고 증가된 자는 소유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고 동의 처리하면 동의자 수를 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동의는 사유 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권관리청 동의 받습니다. 답은 5번. 15번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만 나이라는 것. 기업 조합의 이사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은 이하고 정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그 말은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은 이하됩니다. 맞아요. 정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선임한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기억이 있으면 안 됩니다. 1번 탈락이네. 니은 한직의 작성은 대의회가 총회관을 대행하여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암기를 해서라도 풀어야 되고 안 되면 눈치로 풀어야 돼. 눈치로. 암기가 안 되면 눈치로. 암기했다. 어떻게 암기했어요? 임, 한, 정, 해.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총회가 자꾸 총회가 안 열려. 총회가 웬만해서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참석을 하니까 총회가 안 해요. 그래서 총회 권한을 뭐 하려고? 대행하려고 뭘 만든다? 대의회를 만든다. 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 이만큼 많이 있는데 뭐 하려고? 대행하려고. 대의위원회 왜 만들래요? 총회 권한 대행하려고. 전제 조건은 뭐 한다? 대행한다. 원칙이 대행한다. 이거는 어쩐다? 대행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대전제가 대행하는 거니까 이 다섯 개 뭡니까? 책을 따서 임, 한, 정, 해.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대행할 수 없다요. 자꾸 시험 문제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이 중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묻는 거예요. 대행할 수 없다, O, 있다, X. 그래서 환직의 작성은 대의원회가 총회관을 대행하여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결할 수 없는 거죠. 니은이 있어야죠. 임 한정에 깨가 뭡니까? 개발계 수입 변경, 임원 선출, 환직의 작성, 정관 변경, 합병 회사인데 해산 중에서도 뭐는데요?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후 해산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않냐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처음을 떠나서 상식적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고 왕따 시키지 말라는 얘기고 리얼. 그러니까 디귿이 있으면 안 돼요. 디귿이 있으면 안 되니까 4번하고 5번 탈락이네. 그러면 남는 것은 3번 하면 이제 2번, 3번 리얼. 조합 설립이 인가에 동의한 데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데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걸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데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를 체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 맞죠 안 맞죠? 맞죠. 그럼 답은 2번이었네. 미음 조합의 인가받은 사항 중 공고 방법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 변경인가 받습니다. 변경 받는데 두 가지. 주공신고. 또 주공신고 뭐야? 주공신고. 주가 뭡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 변경. 주공신고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 방법 변경은 신고한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16번입니다. 수용, 사용, 시행 방식이 다 틀린 거. 1번. 수용, 사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당해 도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 필요한 격에 시행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수용, 사용 방식은 해가지고 첫 번째, 하나, 둘, 셋. 자, 대지로서 효용 증진. 안 보이죠? 토지 교환 분합. 안 보이죠? 지가 높다. 없죠? 그런 게 없으면 뭐라고? 수용, 사용. 그런 말이 있으면 반지. 2번 수용 사용 방식에서 조성된 토지 공급할 때 경쟁 입찰 방법 따른다. 이 경우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를 한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택지 조성해서 공급합니다. 택지 공급할 때 뭘 한다고요? 경쟁 입찰이다. 경쟁 입찰할 때는 상식적으로 항상 최고 입찰자가 낙찰자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더 있고 추첨도 있고 세 번째 뭐 더 있다? 수의계약. 추첨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추첨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 주, 단, 추. 공이 뭐라고요? 예, 공장, 용지. 뭐라고요? 공공, 택지, 공공, 용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공공용지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공공용지는 공공용지 여기 있어요, 여기. 공장용지, 공공택지, 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용지 포함. 단위 뭡니까?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는 추천 방식.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는 전부 다 수익이야. 공공용지로 공급할 때 경쟁 입찰 방식 할 수 있다. 공공용지로 공급할 때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안 된다니까. 경쟁 입찰 앞에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냥 경쟁 입찰은 조성토지, 수용 사용방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이 돼야지, 뭐로 줄 때는 경쟁 입찰이면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문구를 쓸 때는 이해하면 이해라니까. 이해하면 이해.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는 경쟁 입찰 방식이다. 안 된다니까. 그런 거 쓰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 있다니까. 여기에 있죠. 주택 상환사채, 나중에 주택이 아니고 토지 상환 채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땅 줘야 안 줘? 줘야죠. 토지 상환 채권 소유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 경쟁 입찰 방식이 한다. 이러고 말씀 어쩐다고? 밑에 있다고. 밑에. 여기 없으니까 여기에 있다고.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2번 보게 되면 2번 수용 사용 방식에서 조성된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 방식이 대원칙입니다. 이 경우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나왔네. 토지 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할 때는 추천 방식이다. 공, 주, 단, 추, 토 이러고 배웠나요? 그러고 안 배웠잖아요. 공, 주, 단, 추 그랬지. 그러니까 공, 주, 단, 추 빼고 나머지 뭐라고요? 수익계약. 그럼 얘는 수익계약이에요. 수익계약. 5번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채권 발행자 수에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 받습니다. 5번 해석 못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요. 5번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에는 상환 대상 지역, 상환 대상 토지 용도가 포함돼야 한다. 이 문제를 제가 만들 때 없는 걸 제가 무슨 수로 없는 걸 만들어서 썼겠냐고. 있으니까 쓰지. 출제위원도 똑같아요.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절대 안 물어봐요.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볼 때는 옛날에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없어지는 거, 그런 거는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도 없고 지금에도 없는 거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잘못 써서 이의신청 받으니까 안 써요. 있는 거 씁니다.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계획에는 얘도 명색에 발행 계획서니까 뭔가는 내용이 있겠죠. 툭 던져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있으니까 썼지 웃으면서 그러고 풀어주셔야죠. 또 요령으로 눈치껏 풀어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17번 환지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환지계획 작성할 때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동의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냐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 그 동의 얻어야 된다. 작년에 얘도 나왔잖아요. 환지계획 작성할 때 토지 소유자는 땅 주지 마 그러니까는 임차권자 땅 달라고 해야 돼. 이거 땅 줘야 돼 말이야. 이런 물어봤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땅 주지 마라. 어쩐다? 임차권자도 같이 주지 마라. 그랬을 때 안 줍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에 환지 정하지 아니할 때 당해 토지 임차권자 있으면 당연히 임차권자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1번 오고 2번 인가받은 환지계획 중 정전토지 하필 분필로 환지 명세 변경될 경우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죠. 좌우지간 4월달까지 변경 얘기 엄청 많죠. 변경 뭐다? 새로운 처음부터 다시. 그래도 5월달부터는 변경 새로운인데 처음부터 다시. 단 경미한 사용 변경 그래야 않는다. 뭐가 경미다? 어차피 모르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경미다. 어쩌고 저쩌고. 어차피 모르면 그래도 우리가 이걸 공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럼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은.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 뭐라고? 경미한 변경이다. 그래서 인가받은 환지계획 중 정전토지 하필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받아라는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니까 경미한 변경인데 내가 장담을 못하겠으니까 일단은 보류해놓고 실제 시험 볼 때는 바로 꼭 찍어보지 말고
더 틀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3번.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 토지평가에 비해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계 평가해야 된다. 얘는 맞죠? 평가가 먼저예요? 심의가 먼저요? 네, 심의가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평가한다 이 얘기고. 4번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환지에 작성할 때 특도시군구 인가 받음 효력이 발생한다. 나래야 돼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만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도시군구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확정된다 이런 얘기죠. 5번 사업 시행 후 환지 처분함에 있어서 환지 계획은 기준이 되며 이에 위반된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과 다른 환지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효다 이 얘기인데 옵니겠습니까? 오 그래야죠. 결론 남는 건 2번입니다. 2번. 2번이 좋습니다. 2번이 경미한 변경 맞습니다. 18번 청산금의 도시개발법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에 대해서 정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등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전을 청사해야 된다. 1번 지문 읽어보고 1번이 함정수로 나왔어요. 아니면 지문 5개 채우러 나왔어요. 5개 채우러. 2번 청산금의 이자를부터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함정으로 나왔어요. 지문 채우러 나왔어요. 기출지문을 많이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함정을 써요.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없다 이러고 나온다. 그러니까 2번도 종종 답될 때가 있다고. 근데 있다고 했으니까 O. 3번 청산금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얘도 맞는 말이고. 4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 권고가 있는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는 교부한다. 다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줄 수 있다. 얘도 맞네요. 5번 시장의 조합으로부터 청산금 징수 위탁받아서 20억을 징수했답니다. 수급이 몇 프로? 4%. 20억에 대한 4%면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네? 20억에 대한 4%면 2, 3, 8이니까 8천만 원이네. 4천만 원이 아니고. 이런 문제도 나옵니까? 이러고도 이미 났답니다. 이러고도. 청산금 수수료 4% 준다. 얼마 줄 거냐 계산하다.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18번까지가 도시개발법, 19번 이제는 잠시 쉬고 도정법 합시다.